박사님, 바로 본질로 들어가서 문재인이가 저 오스트리아 가서 뭔 사고를 쳤습니까? 사실은 좀 웃기는 사고입니다. 제가 한국 뉴스, 문재인 뉴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잘 안 따라가는 편인데 목사님께서 저 평택에 그 모임이 있는데 와서 그 얘기 좀 하라고 해갖고 이렇게 쭉 봤더니만은 조금 좀 황당한 사건인데 저희들은 왜 오스트리아를 갔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경치가 좋으니까 퇴임을 앞두고 한번 구경하러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며칠 있다가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의도는 정말로 목사님이 다 말한 것처럼 대단히 나쁜 의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연방제로 가야 되는데 오스트리아가 옛날에 글로 갔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연방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방제가 되면 말이죠.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가 연방제는 밑에 있는 두 개가 같은 놈이라야지 연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밑에 있는 두 놈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연방이 됩니까? 텍사스하고 플로리다가 같아서 미국이 합중국이에요. 하나는 공산국가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는 공산주의고 텍사스는 자본주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한 연방이 됩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쟤네들이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그 소리를 지른 이유는 연방이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되니까 여기 미군이 있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가고 동맹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조직이 세고 폭력을 쓰는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 처음 싸움은 항상 공산주의가 이기는데 그런 이제 그 나쁜 계획을 이렇게 멋있게 이제 해서 말한 것이죠. 제가 거기 좀 웃긴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이제 2차 대전 역사를 봤을 때 원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독일하고 합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거기 그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피가 같아요. 말도 같고. 그래갖고 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우리 독일에 붙자. 그때 이제 거기 그 영화의 주인공 그 폰트랩 대령이 무슨 소리야? 오스트리아는 독립국가로 남아 있어야지 해가지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 싫어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크니까 이긴 나라들이 잘라버렸습니다. 야 오스트리아 독립, 독일 따로 독일이 오스트리아까지 갖고 있는 그런 큰 나라로 남아있으면 안 돼. 박사님, 요거는요 여기 실력이 부족해서 이 고단위의 박사님의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박사님하고 질문을 해서 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항상 그 이번에 간 오스트리아는 패전 쪽에 속했죠. 전쟁에 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건 이제 히틀러가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그 오스트리아는 원래 민족이 독일하고 같은 민족이 됩니다. 같은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 게르만 민족. 말은요? 말도 독일어. 독일어 똑같이? 그렇죠. 거의 한 나라네요. 한 나라죠. 한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독일이 나라가 크니까 인구가 거의 뭐 한 독일 사람 다 합치면 1억이 넘죠. 이제 주위에 다 합치면 그 독일이 또 자꾸 유럽에서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이 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연합군이 이 독일 놈들은 한때 뭉쳐 놓으니까 이것들 맨날 사고를 치니까 이걸 좀 쪼개놔야겠다. 쪼개놓은 것이 오스트리아는 그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알아들었어요? 내가 설명 이렇게 박사님하고 토크를 해줘야 알아들어. 니들 항상 멍청하니까 내가. 아니 그 카이로 회담에서 그 연합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일본 속에 있는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국 뭐 영국 이런 데서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은 한국은 뛰어내. 그래서 그걸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지금 독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독립시킨 것이고 일본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독립시킨 겁니다. 국제 정치가 그런 차원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쪼개놨는데 쪼개놓고. 오스트리아 네, 네. 뭐 오스트리아뿐이 아니라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미국과 불란서와 이 영국이 네.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 승전 연합군이 거의 소련도 들어간 소련까지 연합군에. 예.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큰 실수가 뭐냐면 이 나라들이 이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뭐 폴란드고 뭐 전부 다 가는데 이 나라들이 주로 캐톨릭 나라잖아요. 캐톨릭. 천주교 나라, 그렇죠. 캐톨릭 나라인데 이 천주교 나라 이것을 다 독립을 시켜놨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파 우파 싸우고. 공산주의하고 네, 네. 저 민주주의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국가별로 다, 뭐 헝가리도 그렇고 뭐 체코도 그렇고 다 붙으니까 미국과 영국과 이 불란서의 이 승전한 사람들이 그때 개입을 해서 절대 좌파가 이기면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또 소련한테 빚을 졌으니까 그렇죠. 소련이 그때 같은 편이니까 예. 2천만 명, 1,800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차 히틀러 잡는데 1,800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그 사람들 미안하단 말이야 소련한테.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이쪽에는 소련 니들이 좀 관리를 좀 잘해 하고 이제 넘겨줬다고 봐야 되거든. 넘겨주니까 좌파 우파가요 처음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몇 명 안 됐어요. 뭐 3,000명, 2,000명 그거밖에 안 돼. 나머지 사람도 다 우파야. 그런데도 3,000명, 2,000명 가지고 싸움 붙는데 국가 전체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쪽 이 사람들이 유고 체코 사람 다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쪽으로 다 유고 체코 러시아는 이제 네. 전쟁할 때 소련군이 지가 먼저 점령한 데는 다 공산주의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미군하고 같이 와서 붙은 데가 있어요. 응. 그게 한반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소련군이 같이 와서 점령한 데는 다 잘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를 독립시킬 때 독립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때 미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소련군이 가가지고 독일을 4조각 내고 오스트리아도 4조각을 냈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가 말하는 거는 그 4조각을 냈는데 독일은 동독 소독으로 분련돼 버렸죠. 소련이 하나 먹고 나머지 3나라에서 소독이었는데 동독도 또 쪼개버려. 그렇죠. 동독 소독해갖고 잘라진 나라가 됐는데 오스트리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했지만은 잘해가지고 한 나라로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그다음에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유럽이 결국은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전부 공산주의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시대적 인류 역사의 천재인 이승만이가 들어왔죠. 한국에. 그렇죠.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하고 불란서가 유럽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냐면 좌우 합작을 하는 거야. 좌우합작. 그러니까 남북 좌우를 합작하고 미국은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명도 못 알아듣어. 유일하게 이승만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왜? 이승만은 1, 2차 세계대전을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현장에서 봤단 말이야. 아, 미국 놈들 못 믿겠구나.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건 잘했지만 국가를 다른 데 넘겨줄 때는 좌우 합작을 통하여 넘겨주는구나. 요걸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하나밖에 없은 거예요. 김구는 알아서는 몰랐을까? 그 멍청한 놈이 어떻게 알겠어?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하나도 몰라. 그래 그 사람들은요 좌우 합작하니까 좋다 이거야. 그렇지. 뭐 나라가 2개 된 것보다는 하나로 하는 게 낫지. 다 그래서 좌우 합작에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찬성을. 조병욱 박사만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의 경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승만이가요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미국까지 싸운 거야. 미국 놈들 떠나려면 그냥 떠나 이 자식들아. 나라는 내가 세울 테니까. 이해가 돼요? 이승만이가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데도 그 문제 하나만큼은 양보 안 하는 거야. 가라 이거야, 가라 이거야. 대한민국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유엔 총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그 다음에 또 모윤수, 여자들 투자, 예? 요즘 말로 말하면 강연재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앙칼지게 가서 말이야, 유엔 총회 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말이야. 2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가지고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총회 들어가서 한반도를 더 이상 미국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세요. 유엔이 와서 해주세요. 이것을 성공을 했단 말이야, 성공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졌어. 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가서 뭐를 국민들에게 속였냐면 저 오스트리아처럼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남북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가 그 말을 할 때는 속에는 뭔 뜻이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어떻게 넘겨주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것을 오늘날 7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놈은요, 이충문 박사하고 정강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심한훈 박사님도 알아들을 진한 박사님 잠시 후에 내가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내가요 밤잠을 못 자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때는 이승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됐지만은 이번에는 정강훈 때문에 나라를 살려야 돼. 일단은 눈치를 못 채니까,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아니 남북 좌우 합작이 이게 뭔 말인지를 해석을 못 해. 해석을 북한한테 나라 넘겨주자는 뜻이요. 박사님 맞죠? 예, 틀림없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박사놈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박사놈들도. 이 박사님만 아시지. 뭐 아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들도 지금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요 애들 가르치면 돈만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되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그 박사님 책임이 커요. 이제 앞으로. 예. 나는 뭐 할 만큼 해서는 이제 박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하나 제가 좀 웃긴다고 얘기한 거가 네. 이제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네 나라가 점령을 했잖아요. 소련은 오스트리아까지 먹으려고 그 사회주의자인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놈을 다 이제 네가 다 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 대표로 나간 사람이 칼 러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사회주의자인데도.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날리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하고 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비유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맞죠. 자유주의자로 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해 보니까 자유주의자가 한 80석, 사회주의자가 한 70몇 석, 공산주의가 4석, 그래서 그놈들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은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은 나토하고 아주 친한 서방 국가입니다. 문제 없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그 역사적 내용도 잘 모르고 뭐 비슷하게 우리도 흉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거는 뭐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박사님, 만약에 이제 문재인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자면 결국 이거잖아. 옛날에 70년 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 다 국회의원 숫자를 똑같이 만들자. 그렇죠.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50석, 남한에서 150석 해서 단일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 국회의원 숫자를 만들어서 연정을 하면 우리가 견뎌낼까 못 견뎌낼까? 왜냐하면 이미 남조선에 주사파 애들이 잡고 있는데 걔들이 바로 혁명한다. 뭐냐, 뭔 개지랄이여. 뭐 왜 북한하고 절반씩 왜 해? 한꺼번에 다 해버려. 이 발광을 떨까 안 떨까? 이 날이 우리 앞에 머지않아 왔어요. 왔는데도 국민들이요 전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3가지를 내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문재인은요 내년 3월 달에 선거하기 전에 반드시 연방제를 합니다. 저 사람은 목숨 걸고 합니다. 저 사람이 쉽게 청와대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70년 동안 존재한 것이 이것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마지막 바지에 와서 저 사람이 물러날까 안 물러날까 반드시 시도합니다. 시도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도는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시도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현행 헌법 가지고 안 되거든. 대한민국에 첫째는
개헌한단 말이에요. 개헌. 뭐 한다고요? 근데 개헌을 쉽게를 하느냐? 국민들이 개헌 쉽게 허락 안 하니까 막 혼란시킬 겁니다. 이제 막 개헌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막 국가를 혼란시켜가지고 극도로 혼란시켜가지고 그다음 뭐냐? 계엄령을 선포할 겁니다. 계엄령을 만들 만큼 도저히 안 된다. 강원에서 정강훈 개새끼 와서 하도 떠드니까 국가 유지가 안 되니까 계엄령 선포했다. 계엄령 할 것입니다. 개헌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역사가 하는 일이에요. 뭐냐? 요인 암살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예측하기를 윤석열을 먼저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독약을 가지고 어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 비실을 윤석열 갑자기 죽어. 증명할 길도 없어. 두 번째는 정광훈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수순이 지금 예측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아. 윤석열 그분도요, 꼭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이게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윤석열도 철이 없어가지고 이 정치의 이 사악함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순서는 이제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 번째는 아마 이 박사님을 없애지 않겠나. 아직 우리 목사님이 연방제로 가는 것이 쟤네들의 꿈이다 그랬는데 네. 그거를 증명하는 거를 보면은 북한은 남한보다 인구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도의 숫자가 같고 특별시의 숫자가 같고 직할시에 이런 숫자가 다 같아요. 그런데 1대1로 합쳐놓겠다라는 그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저쪽들은.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